우리가 탄 배는 어제 저녁 에스토니아 탈린을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발틱해 중앙에 있는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계속 항해하여 내일 아침에 독일의 바르네민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C-Day에 관한 영상은 독일 여행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독일 북쪽 발틱해의 조그마한 크루즈 항인 바르네민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크루즈 승객들을 위한 전용 열차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를린까지는 편도 약 2시간 반의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향합니다. 베를린으로 향하는 기차의 창문으로 독일의 시골 풍경을 보는 동안 잠시 베토벤 심포니 6번 전원 교향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은 좀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저 뒤에 써 있어요. 기차역에서 밖으로 나와 중앙역을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시내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고 그리고 슈프레 강,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넘어 서독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합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한 임산부는 동독 경비병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임산부라는 것을 알게 하므로 임산부까지는 차마 사살할 수 없어서 무사히 탈출했다 합니다. 지금 밖으로 거대한 유리 도무로 된 독일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지금은 훔볼트 포럼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탑이 TV 송신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 건물이 베를린 시청인데 오테스라트하우스, 즉 붉은 시청이란 이 건물은 베를린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선구자인 막스 엥겔스의 동상이 있는 공원에 있습니다. 한 블럭을 건너가면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동상 뒤편에서 보면 베를린 동교회가 보입니다. 루터의 동상 앞에는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건축 당시는 천주교 성당이었지만 종교개혁 이후 루터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붉은 외벽과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넵튠 분수대는 카이저 빌헬름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바로크 양식의 분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명소인 것 같습니다.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슈프레 강을 건너기 전에서 보이는 베를린 돔 교회입니다. 베를린 돔 교회는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4개의 탑, 거의 100m 높이의 돔과 황금 십자가를 갖춘 이 건물은 베를린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 섬에 있으며 바로 근처에는 독일 역사 박물관, 베를린 궁전의 새로운 명칭인 훔볼트 포럼이 있습니다. 슈프레 강에는 이런 유람선들이 많이 다니네요. 강 동편에 보이는 건물이 독일 역사 박물관이고 다리 위에는 양편으로 이런 조각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베를린 성으로 왕실 및 황궁이었지만
동독 공산당 시절 철거되었다 후에 다시 재건되어 세계문화박물관인 훔볼트 포럼이며 독일의 대형 박물관이라 합니다. 길에서 큰 잔디밭을 지나 올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지붕 밑에 쓰여 있는 글은 다양한 고대 예술과 자유예술 스튜디오라는 뜻입니다. 구글 어스를 빌려 이 박물관 섬을 소개합니다. 노이에 바해 직역하면 새로운 경비대라는 뜻인데 전쟁과 독재에 희생당한 자를 위한 추모관입니다. 건물 안에는 죽은 아들을 껴안고 무력하고 소리 없는 고통 속에서 돌로 변해버린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연이 엄숙해집니다.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인데 현재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가 공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 앞을 지나갑니다. 이곳에도 교문 앞에 헌책을 파는 노점상이 있네요. 이 대학이 베를린에 있는 대학교 중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라 합니다. 비렐름 폰 훔볼트 동상입니다. 교문 안에서 보는 대학 모습입니다. 시원한 분수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 브란덴부르크 게이트로 왔습니다. 고전적인 여신상으로 장식된 12개의 도리아 형식의 기둥이 있습니다. 게이트 위에 있는 사륜마차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철거해서 파리로 가져갔다가 그가 패망한 후에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에 얹어졌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독이 무너지자 브란덴부르크 문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문으로 되어졌다 합니다. 이것은 티어가르텐이라는 베를린시의 중심부에 있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고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가까이 된다고 하며 여기에서 괴테 모뉴먼트를 보았습니다. 괴테는 독일 문학의 최고봉으로서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간 대문호이며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작가이지요. 이곳은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메모리얼입니다. 이곳은 확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입니다. 2710개의 기둥이 거대한 미로 같은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며 배경음악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엄 맨 마지막 곡인 눈물의 날의 을을 들려드립니다.
이것이 퍼블릭 마켓인데 유감스럽게도 공사 중이라 문을 닫았네요. 사려고 했던 기념품은 포기하고 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조금 쉽니다. 그런데 그 식당 바로 앞에 이런 멋진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 후 우리가 간 곳은 US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세계적인 냉전 시대의 한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 봅니다. 이것이 동서 베를린을 분단시켰던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 사진은 건물 벽에 그려진 사건인데 동베를린 측 병사가 서베를린으로 귀순하는 순간이어 다행히 탈출에는 성공했다 합니다. 베를린의 많은 건물들에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겨두어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게 한다 합니다. 이제 저희는 배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아까 내렸던 막스 엥겔스 포럼 그 공원으로 다가가는데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공산주의자들의 반정부 시위 활동상을 보여주는 구조물이 있네요. 이것은 독일 외무성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앞서 자주 나왔던 훔볼트 포럼입니다. 약 2만 보 이상을 걸은 베를린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배로 돌아오니 거의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황혼빛을 받으며 곧바로 출항합니다. 바네문대를 떠나는 것이 서운한지 갈매기 한 마리가 우리를 환송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 끝에 있는 유원지에 LED 조명으로 멋있게 장식한 빅 윌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마을 끝 피어에 있는 등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다 너머로 지는 붉은 태양을 보며 독일 베를린 여정을 끝냅니다. 이 배는 내일 아침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C-데이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북유럽 크루즈는 비용면에서 좀 높은 편이라서 그런지 승객들이 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랜드 프라자는 배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승객들의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 다음 크루즈 상담, 각 기행지에서의 여행 상담, 보석가게, 명품점,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다른 배에 비해서 좀 검소하다고 할까요? 샹들리에보다는 LED를 사용하는 등 좀 현대적 감각이 들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올라 따뜻하게 느끼져 배의 15층에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트랙을 걷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핫헙에 들어가 있는 승객들도 보입니다. 배 뒤쪽의 루프탑 가든으로 가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벽에 조그만 화분을 옆으로 끼워 넣어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뱃길이 보입니다. 이곳은 에덴가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가드는 좀 한가한 카페도 있고 또 특별 식당이 있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좀 환상적인 것이 마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 같은 신비스런 기분이 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배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뱃길도 보입니다. 이런 조각물 장식들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데이는 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액티비티가 많이 있어 지루하지는 않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